안녕하세요, 리치노마드입니다. 리치노마드 채널의 구독자가 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날로 이 구독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게 구독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뭔가 책임감도 더 생기고 하여튼 부담도 좀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우리가 부자 되는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퇴직금 3억 원으로 월 200만 원 만들기 했더니 그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3억 원 좀 너무 먼 얘기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금액을 좀 줄여봤습니다. 월 1억으로 한 100만 원 정도 만드는 거, 세후로는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100만 원 좀 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건물주보다 나은 배당주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는데요. 왜 사람들은 다 건물주가 되고 싶어 할까요? 월세 소득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건물주는 좋기만 할까요? 물론 비싼 건물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 봐서 잘 모르겠지만 얘기 들어보면 월세 밀리는 세입자도 있고 나가라는데 잘 안 나가는 세입자도 있고 공실도 있고 관리비나 유지보수, 이자, 세금 등이 좀 골치 아프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것저것 다 떼고 나면 남는 게 없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최근에 오피스텔이나 상가 월세 수익률이 한 4%대 정도 되려나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거기서 이자 내고 내고 하면은 정말 공실이 만약에 생긴다 그러면 차질 생기면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요즘에 신축 상가들 분양 안 된다고 난리 났다는 기사도 나오긴 하던데, 이제 그런 골치 아픈 부분도 있지만 우린 일단 목돈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비교적 적은 돈으로 건물주처럼 사는 방법은 없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월세 받는 방법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거 말이죠. 약간의 리스크는 있겠지만 고배당주를 한번 모아보자 라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건물주도 리스크 있거든요. 우리가 하는 배당주도 리스크가 없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걸 또 리스크를 줄이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인 거고요. 일단은 제가 종목을 여러 번 얘기를 해드렸던 종목이긴 한데요. 지난번에 제 포트폴리오에서도 보여드렸었고 3억으로 200만 들기에서도 나왔던 종목인데 GOF라는 종목입니다. 구겐하임 스트래티직 오퍼튜니티 펀드, 이건 CEF, 폐쇄형 펀드라고 하는데요. 주식이나 대출 상품, 하이힐드 채권 등에 이제 분사 투자를 합니다. 약간 신용등급이 낮긴 하지만 이제 금리를 많이 그러니까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채권에도 투자하고 전략적으로 투자를 해서 고배당을 가져다 주는 이제 상품으로 좀 유명한데요. 지금 월 0.1821달러씩 여기 고정 배당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0.1821달러를 배당을 해줍니다. 저도 이거를 2019년부터 투자를 한 것 같거든요. 근데 2020년 이제 코로나 터지고 이게 주가가 확 내려갔어요. 이제 코로나 때 안 빠진 주식이 없으니까. 얘도 이제 채권 형태도 많이 들어있고 하는데, 그때 주가가 거의 반토막이 났는데도 배당이 안 끊기고 그대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괜찮은데 하면서 이제 비중을 늘렸던 종목인데, 지금 주가가 16.92달러거든요. 지난주 말 기준으로 하면 이제 그 주가대로 따지면 연 12.9%의 어마어마한 배당률이 나옵니다. 이게 월배당이니까 더 환상적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어떤 곳에 투자가 되어 있는지, 하이힐드 코퍼레이트라고 써 있는 이제 여기에 35%, 은행 대출 상품, ABS, 이걸 자산 유동화 증권인가 이렇게 부르던데, 하여튼 이제 이 등등등에 투자를 해서 이제 고정 어떻게 보면 수입이 많은 이 폐쇄형 펀드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배당을 주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약간 이슈가 되고 리스크가 있는 게 이제 채권 시장도 안 좋아지고 등등등의 상황이 오다 보니까 ROC라고 표현하는데요. 리턴 오브 캐피탈. 이제 자기 자본에서 배당을 자꾸 내준다. 그 비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위험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프리미엄이 높기 때문에 가격이 좀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다. 라고 이제 하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상품을 얘기하는 거는 이제 뭔가 현금 흐름이 좀 간절하신 분들을 위해서 좀 고배당 상품을, 좀 화끈한 고배당 상품을 말씀드리려다 보니까 일단 추천했고요. 리스크를 해지해가면서 이제 비중 조절해가면서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어서 이제 한번 끄집어 와봤습니다.
이거랑 또 비슷한 상품이 하나 있는데요. RA라는 종목입니다. 이거는 브룩필드 리얼 에셋, 브룩필드라는 이제 그 투자 운용사죠. 자산 운용사인데, 여기서 운영하는, 여기도 이제 CEF 폐쇄형 펀드인데요. 부동산이나 인프라, 천연자원 뭐 이제 이런 쪽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 링크는, 요 회사들의 링크는 다 이따가 남겨놓을 테니까 뭐 거기에 링크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월에 0.199달러를 고정 배당합니다. 근데 17.72달러, 아까 GOF랑 주가 거의 비슷한데요. 연 13.5%의 어마어마한, 이것도 월 배당식입니다. 환상적이죠? 한 달에 1% 넘게 주니까요.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부동산에도 투자를 하고, 인프라에도 투자를 하고, 뭐 천연 자원에도 투자를 하고, 이제 부동산 담보증권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뭐 이제 일반적인 집 있죠. 이제 그런 거나 아니면은 뭐 상업용 부동산에다가도 뭐 이제 담보증권을 만들어서 유통하는 방식으로 이제 돈을 벌어들여서 배당을 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당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종목이다 보니, 뭐 물론 RA도 똑같이 아까 그 ROC라는 부분에 있어서 뭐 한 25% 정도를 뭐 이거 이제 자기 자본에서 내주고 있어서 이거 뭐 펀지 사기 아니냐 뭐 이런 반응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개의 펀드 같은 경우 굉장히 운영 기간이 오래되었습니다. 뭐 이제 하루 이틀 돼서 이 펀지 사기에다가 먹고 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그리고 브룩필드 자산운용 같은 경우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거든요.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제 어느 정도 리스크는 있지만 나는 고배당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이 한번 좀 검토해 보십사 하는 거고요. 절대 뭐 제가 이거 사세요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저한테 책임 물으시면 안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1억을 투자를 하면요, 월 한 93만원, 세후입니다. 세후니까 어마어마하죠. 세후 배당 포트폴리오를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거는 이 두 종목의 특징은 이제 주가 흐름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직접 차트 한번 보세요. 그 시세 차익을 바라기보다는 이게 계속 꾸준히 주가가 우상향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요. 어느 정도 레인지 안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물론 코로나나 뭐 이제 기타 이슈들 때문에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좀 왔다 갔다 했고, 최근에 좀 빠져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요. 현금 흐름이 난 중요하다. 회사 그만뒀는데 다달이 들어올 돈은 있어야 먹고 살지 않겠냐. 이런 분들한테는 좀 적합합니다. 배당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래서 월배당이면서 고배당주인 걸 선정을 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두 종목만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이건 가정이니까 뭐 3개, 4개, 뭐 5개 하셔도 상관없어요. 두 종목에 각 5천만 원씩 투자를 하면은 세후로 월 93만 원 정도 나옵니다. 미국 주식이기 때문에 둘 다 뉴욕에 상장돼 있거든요. 뉴욕 증권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데 15% 떼고 들어오거든요. 지금 이제 달러 환율 오늘 더 오르고 끝났던데 1320원까지 갔던데, 아까 뭐 자료 준비할 때 보니까 기준으로 하면은 주식 수가 한 2000주 조금 넘게 살 수 있거든요. 이제 이래저래 따지면은 93만 원 정도 나옵니다. 연간으로 따지면은 1000만 원이 넘어가요. 세 전으로 따지기 때문에, 이러면은 이제 자산 상황에 따라서 건보료 추가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나누시려면 뭐 가족 간에 좀 나눠서 투자를 하시던지, 그거는 이제 뭐 방법을 좀 찾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나는 이거 혼자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건보료도 더 나오면 짜증난다, 어설프게 더 나오면 뭐 아예 확 뭐 수입이 늘어나서 좀 더 내는 건 좋겠는데, 뭐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한 7,500만 원만 투자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월 이제 한 70만 원 정도 들어오거든요. 7,500에 70이니까 꽤 괜찮죠. 이렇게 되면은 연 배당금이 한 991만 원 정도 됩니다. 이러면은 1000만 원이 안 넘기 때문에 건보료 이슈는 없어집니다. 이 1000만 원, 2000만 원 기준은 나중에 이제 건보료 한번 기준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본인 자산이 뭐 적으면은 2000만 원이 넘어가야 건보료가 더 나온 거고, 자산이 이제 좀 많으신 분들은 1000만 원만 넘어가도 이제 건보료가 추가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되는 경우는 건보료도 추가되지 않기 때문에 70만 원 정도가 그대로 쏙 들어오는 거라서 괜찮은 이제 구조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구조를 짜놓으면은 좋은 점은 매월 밀리지 않고 배당이 들어옵니다. 월세 뭐 밀릴 수도 있는데 월세 안 밀리고 들어오듯이 꼬박꼬박 달러로 들어오고요. 환율이 높아지면은 월세도 더 높아집니다. 보유세 같은 거, 요새 종부세 뭐 장난 아닌데 그런 보유세에 대한 고민도 없고요. 이런 점이 좋은 점인데, 주의할 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이제 그 자기 자본에서 내주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이 부분 좀 잘 봐야 되고요.
프리미엄이 너무 높아지지 않나, 그러니까 고평가가 너무 되지 않나, 이런 상황들 좀 보면서 비중 조절을 하셔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991만 원을 해놨기 때문에 다른 데서 이자 뭐 10만 원만 더 들어와 버리면 1000만 원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하셔서 목표 금액 설정하셔야 되고요. 금리나 주가, 여기에 이제 또 미국 거기 때문에 환율 변동을 또 보셔야 됩니다.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 근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배당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럴 때 더 사면 되는 거고, 근데 환율이 떨어지면요,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물론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환율이 떨어졌다는 건 이제 뭐 달러가 약세가 되기 때문에 이제 전체 매크로가 좀 변해서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제 뭐 금리가 낮아졌다는 얘기도 되니까요. 이제 둘 다 채권 이제 비중이 있다 보니까 그렇고요. 운용 방식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이나 이런 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주가 하락 시 이제 배당률 올라갔으니까 좋다 그러면서 추가 매수하는 거죠. 그리고 배당금이 나오면 재투자를 계속 하시면 복리 효과가 극대화되거든요. 이게 72의 법칙이라고 복리 법칙 아시는 분들 있을 텐데, 72 나누기 12 하면은 6년 만에 2배가 됩니다. 물론 지금 12는 요게 새 전이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6년 만에 2배로 만드는 기적을 만드실 수 있으니까, 1억 투자하신 분은 6년 안에 2억이 됩니다. 이거 계속 재투자한다는 가정하에. 이제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이런 구조를 한번 짜보시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퇴직을 했는데 현금 흐름이 난 필요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주로 적합하지, 장기적으로 나는 20년 뒤에 자산이 몇 배가 됐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하고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배당률이 조금 낮더라도 배당금의 증가율과 이제 뭐 주가의 상승률이 괜찮은 종목들로 하셔야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한번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고배당이기 때문에 항상 이자를 많이 준다는 거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경기가 정말 많이 나빠지면 아까 이제 하이힐드 채권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부도가 나면은 돈을 못 받는 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펀드들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도 좀 보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고위험, 고배당, 고수익 종목이니까 잘 참고하셔서 한번 구조를 짜보시기 바랍니다. 꼭 이대로 하시라는 게 아니고 이런 형태로 구조를 짜셔서 투자하시라는 얘기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